강철이 죽는다. 여리는 어디로 사라졌나? 팔척기가 왕가를 집어삼킬까? 귀궁 11회에서는 귀궁 전제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올 거라 예상합니다. 9회 눈물 키스신, 10회 여리 행방불명, 영의정의 배신 폭발, 강철이와 여리의 운명은? 공주의 비밀이 터진다. 이러한 장면들이 모두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이 모든 궁금증들이 해소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숨 멈추고 귀궁 11회 예측 뇌피셜 시작해볼까요? 귀궁 11회 시나리오 10회부터 빠르게. 강철이와 여리의 들꽃마을 로맨스, 너만 보인다는 강철이의 달달한 대사로 심장이 설렜죠. 하지만 여리가 궁궐회랑에서 빙의된 풍산을 마주하고 행방불명. 이성왕은 팔척기가 100년 전 이무기와 연결됐다는 단서를 찾았고 영의정의 음모가 짙어졌어요. 8회 주막 로맨스, 7회 수살기 태치의 감정을 떠올리며 11회 5가지 관전 포인트를 예측했어요. 강철이와 여리의 눈물, 제외, 팔척기의 공주 표적, 강철이의 이무기 저주, 영의정과 대비의 최후 계략, 여리의 테마 클라이맥스. 심장은 강철이와 여리의 사랑. 첫 번째 이야기, 강철이와 여리의 재회, 심장이 터지는 운명의 포옹. 궁궐 뒷산, 새벽 안개가 숲을 삼키며 세상과 단절된 듯 고요하다. 축축한 흙냄새, 나뭇잎 사이로 스며드는 차가운 바람이 강철이의 땀에 젖은 얼굴을 스친다. 10회에서 여리가 행방불명된 후 그의 가슴은 공포와 절망으로 얼룩졌다. 9회의 키스신, 동굴 속 달빛 아래 여리의 떨리는 입술을 떠올릴 때마다 그의 심장은 쿵쾅거린다. 여리야. 그의 절규가 안개를 찢고 8회에서 소진된 야광주는 손바닥에서 희미한 불씨만 깜빡인다. 그의 발걸음은 비틀거리지만 그녀를 찾으려는 의지는 꺾이지 않는다. 나뭇가지가 그의 도포를 찢고 돌부리에 발이 걸려도 그는 멈추지 않는다. 그의 눈에는 오직 여리, 그녀의 미소, 그녀의 따뜻한 손만이 남아있다. 숲 깊은 곳, 안개 사이로 희미한 그림자가 드러난다. 강철이의 숨이 멎는다. 여리가 바위에 기대 쓰러져 있다. 그녀의 흰 저고리는 진흙과 피로 얼룩졌고 장명루는 그녀의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나뒹군다. 그녀의 창백한 얼굴, 힘없이 늘어진 손, 살짝 벌어진 입술은 그녀가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는지 말해준다. 강철이는 무릎을 꿇고 그녀를 끌어안는다. 여리, 제발 눈 떠. 그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떨리는 손이 그녀의 차가운 뺨을 감싼다. 그의 손끝에서 야광주의 희미한 빛이 깜빡이며 그녀의 얼굴을 비춘다. 그 빛은 마치 그의 생명력, 그녀를 향한 간절한 마음처럼 위태롭다. 여리는 힘겹게 눈을 뜬다. 그녀의 눈동자는 흐릿하지만 강철이를 보자 희미한 미소가 번진다. 강철이 너였어. 그녀의 목소리는 속삭임처럼 약하지만 그의 심장을 꿰뚫는다.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 그의 손에 떨어진다. 강철이는 그녀를 더 세게 안는다. 다시는 너 안 놓쳐. 그의 목소리는 단호하지만 그 안에는 그녀를 잃을 뻔한 공포가 녹아있다. 여리의 손이 천천히 그의 가슴에 닿는다. 너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거야. 그녀의 말은 약하지만 그 안에는 두 사람의 운명적 유대가 담겨있다. 하지만 이 재회의 평화는 오래가지 않는다. 여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한다. 강철이, 팔척기가 노리는 건 왕가의 심장이야.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과 결의가 뒤섞여 있다. 강철이의 눈썹이 찌푸려진다. 왕가의 심장? 그게 뭐야? 여리는 숨을 고르며 말을 잇는다. 풍산이 아니, 팔척기가 내게 보여줬어. 공주, 을령, 그녀가 저주의 열쇠야. 이 대사 11회의 미스터리를 폭발시킬 단서다. 강철이는 이를 악문다. 그의 마음은 여리를 구한 안도감과 새로운 위협의 불안으로 갈기갈기 찢긴다. 그 순간 숲속에서 섬뜩한 기운이 스며든다. 팔척기의 검은 안개가 나무 사이로 퍼지고 여리는 장명루를 쥐려 하지만 힘이 없다. 강철이는 그녀를 자신의 뒤로 숨기고 야광주의 마지막 빛을 끌어모은다. 여리, 나만 믿어. 그의 목소리는 단호하지만 그의 손은 떨린다. 안개 속에서 풍산의 그림자가 나타난다. 그의 눈은 텅 비었고 입가에는 기묘한 미소가 걸려있다. 이무기여, 내가 그녀를 구할 수 있을까? 풍산의 목소리는 팔척기의 메아리로 뒤틀린다. 강철이의 푸른빛이 안개를 밀어내지만 그의 몸은 점점 무거워진다. 여리는 그의 팔을 잡으며 소리친다. 강철이, 안 돼. 이 재회 장면, 두 사람의 사랑과 위기가 얽히며 심장을 쥐어짠다. 이 장면 놓치면 평생 후회할 거예요. 두 번째 이야기, 팔척기의 진짜 표적, 공주의 저주와 왕가의 비밀. 궁궐 서고 촛불 하나가 어둠 속에서 깜빡인다. 먼지 쌓인 서책 더미 사이 이성왕은 땀에 젖은 손으로 오래된 기록을 뒤진다. 10회에서 팔척기가 100년 전 이무기와 만난 존재임을 알았지만 그 단서는 퍼즐의 일부일 뿐이었다. 11회, 그는 충격적 진실과 마주한다. 팔척기의 표적은 그의 동생 공주 을령. 서고의 차가운 돌바닥에 앉아 그는 기록을 읽는다. 100년 전 왕가의 소녀가 이무기와 눈을 마주쳤다. 그녀의 원하는 팔척기로 태어나 왕가를 저주했다. 이성의 손이 떨린다. 그의 머릿속에 을령의 얼굴이 떠오른다. 그녀의 웃음, 반항적인 눈빛, 그리고 그를 오라버니라 부르던 목소리. 플래시백 장면. 100년 전 한 소녀가 숲속에서 이무기와 마주한다. 그녀의 눈은 두려움으로 가득하지만 왕가의 병사들이 그녀를 끌고 간다. 내 가족을 살려줘. 그녀의 비명이 숲을 울린다. 병사들은 그녀를 제물로 바치고 그녀의 원하는 팔척기로 화한다. 이성의 손이 기록을 쥔 채 굳는다. 을령, 내가 그 후손이라니. 그의 목소리는 속삭임처럼 약하다. 그는 서고 벽을 짚으며 숨을 고른다. 왕으로서의 책임감, 동생을 지키려는 형의 마음, 그리고 혈통의 저주가 그의 가슴을 짓누른다. 이성은 강철이를 찾아간다.
궁궐의 후원 달빛이 비치는 연못가. 강철이는 여리를 구한 후 지친 몸을 이끌고 이성과 마주한다. 이무기여, 을령을 구해야 한다. 이성의 목소리는 단호하지만 그의 눈에는 동생을 잃을 두려움이 담겨있다. 강철이는 고개를 끄덕인다. 여리를 구했으니 공주도 구할 수 있어. 하지만 그의 손에 쥔 야광주는 점점 희미해진다. 이성은 강철이의 어깨를 잡는다. 네가 이무기든 뭐든 을령은 내 전부다. 이 장면 두 사람의 동맹은 왕가의 운명을 뒤바꿀 거예요. 하지만 을령은 이 모든 계획을 거부한다. 궁궐의 비밀 정원, 그녀는 이성과 마주선다. 오라버니, 저를 가둘 건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눈에는 반항이 가득하다. 그녀의 손에는 오래된 폐물이 쥐어져 있다. 그 폐물은 100년 전 소녀의 유품과 닮았다. 저는 제 운명을 스스로 정할 거예요. 을령의 선언은 이성의 가슴을 찌른다. 그는 그녀를 붙잡으려 하지만 그녀는 정원을 빠져나간다. 이 장면, 공주의 연기가 감정선을 뒤흔들 거예요. 그 순간 궁궐 외곽에서 팔척귀의 기운이 퍼진다. 풍산이 을령을 쫓아 어두운 숲으로 들어간다. 그의 몸은 팔척귀에 완전히 빙의됐고 손에는 핏빛 부적이 쥐어져 있다. 공주여, 내 피가 저주를 완성한다. 그의 목소리는 섬뜩하다. 을령은 숲속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지고 팔척귀의 검은 안개가 그녀를 감싼다. 그녀의 비명이 숲을 가른다. 이성은 서고에서 이 기운을 느끼고 칼을 뽑는다. 을령. 그의 외침이 궁궐을 울린다. 강철이와 여리도 이 기운을 감지한다. 여리는 장명루를 쥐고 말한다. 강철이, 을령을 구해야 해. 그녀가 죽으면 왕가는 끝이야. 강철이는 이를 악문다. 그럼 내가 막는다. 그의 몸은 이미 한계지만 여리와 을령을 지키려는 의지는 꺾이지 않는다. 이 장면, 팔척귀의 저주와 왕가의 비밀이 얽히며 미스터리와 긴장감을 폭발시킨다. 이 장면 놓치면 심장이 아플 거예요. 세 번째 이야기, 강철이의 이무기 저주 생사의 벼랑 끝 전투. 동굴 깊은 곳, 축축한 바위 틈에서 물방울이 똑똑 떨어진다. 차가운 어둠 속 강철이는 여리와 함께 팔척귀의 흔적을 쫓는다. 10회에서 여리를 구한 후 그의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 8회에서 소진된 야광주는 손바닥에서 희미한 빛만 내뿜는다. 그의 얼굴은 창백하고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혔다. 여리는 그의 느려진 걸음을 눈치채지만 강철이는 미소로 그녀를 안심시킨다. 괜찮아, 여리. 내가 너 곁에 있잖아.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린다. 9회의 키스신, 그녀의 따뜻한 숨결을 떠올리며 그는 이를 악문다. 그녀를 지키기 위해 그는 어떤 대가라도 치를 각오가 되어 있다. 갑자기 강철이의 가슴을 날카로운 통증이 찌른다. 그는 비틀거리며 바위에 손을 짚고 숨을 헐떡인다. 강철이. 여리가 그의 팔을 붙잡지만 그의 몸은 점점 무거워진다. 푸른 비늘이 그의 팔에서 떨어져 바닥에 흩어지고 그의 눈은 고통으로 일그러진다. 동굴벽에 비친 그의 그림자는 이무기의 형상, 거대한 용의 윤곽을 들이운다. 하지만 그 윤곽은 점점 흐릿해진다. 여리의 손이 그의 차가운 손을 감싼다. 강철이, 제발 버텨. 그녀의 목소리는 절박하고 눈에는 눈물이 고인다. 넙덕이 동굴 입구에 나타난다. 그녀의 손에는 오래된 부적이 쥐어져 있고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하다. 야광주 없는 이무기는 인간이 될 수 없어, 강철아.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하지만 그 안에는 애틋한 슬픔이 담겨있다. 네가 여리를 구하며 야광주를 다 썼지. 이제 저주가 너를 삼키려 한다. 강철이는 이를 악물고 고개를 든다. 저주든 뭐든 여리가 안전하면 그걸로 됐어. 그의 말은 강렬하지만 그의 몸은 점점 투명해진다. 여리는 그의 가슴에 손을 얹으며 소리친다. 너 없으면 나도 없어. 그녀의 눈물은 동굴 바닥에 떨어져 반짝이고 장명루가 그 빛을 받아 은은히 빛난다. 동굴이 갑자기 흔들린다. 팔척귀의 검은 기운이 벽을 타고 스며들며 강철이와 여리를 에워싼다. 강철이는 마지막 힘을 쥐어짜내며 야광주의 빛을 끌어모은다. 그의 손에서 푸른빛이 터져나오고 그 빛은 동굴을 비추며 검은 기운을 밀어낸다. 하지만 그의 몸은 점점 더 흐릿해진다. 여리, 도망쳐. 그의 외침은 동굴을 울리지만 여리는 장명루를 높이 든다. 너 혼자 두고 안 갈 거야. 그녀의 신기가 은빛으로 폭발하며 팔척귀의 기운을 찢는다. 하지만 그 힘은 그녀의 생명력마저 갉아먹는다. 강철이는 그녀를 향해 달려가려 하지만 그의 다리가 풀린다. 여리야, 그의 속삭임은 바람처럼 약하다. 넙덕이 부적을 태우며 주문을 외운다. 강철아, 내 마음이 저주를 끊는다. 부적에서 따뜻한 빛이 퍼지며 강철이의 몸을 감싼다. 그의 비늘이 잠시 반짝이고 투명해지던 몸이 다시 선명해진다. 하지만 이 기적은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강철이는 여리의 손을 잡는다. 너만 살아있으면 난 다 괜찮아. 그의 미소는 슬프지만 그 안에는 그녀를 향한 끝없는 사랑이 담겨있다. 여리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젓는다. 내 신기로 널 구할 거야. 이 장면, 두 사람의 희생과 사랑이 얽히며 심장을 찢는다. 강철이의 운명, 이 장면 놓치면 후회할 거예요. 네 번째 이야기, 영의정과 대비의 최후 쾌락, 궁궐의 피바람. 궁궐의 비밀회랑, 차가운 돌벽 사이로 촛불이 깜빡인다. 영의정은 대비와 마주선다. 그의 눈은 얼음처럼 차갑고 손에는 핏빛 부적이 쥐어져 있다. 10회에서 대비가 이성왕의 비밀을 폭로하며 충신들을 갈라놓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다. 11회, 영의정은 그의 최후 계략을 펼친다. 회랑의 어둠 속 그의 목소리가 메아리친다. 왕가는 끝났다. 이 저주는 내 손으로 완성된다. 그의 말은 단호하고 입가에는 섬뜩한 미소가 걸려있다. 대비는 그의 옆에 서서 고개를 끄덕인다.
왕자는 새로운 주인을 원한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그 안에는 독이 스며 있다. 영의정의 손에 쥔 부적은 8회에서 막돌의 고향집에서 발견된 부적과 닮았다. 하지만 이 부적은 더욱 강렬한 기운을 뿜는다. 그는 부적을 촛불에 비추며 중얼거린다. 언니기 내 원한이 왕가를 삼킬 것이다. 부적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회랑은 섬뜩한 기운으로 뒤덮인다. 언니기의 긴 검은 머리가 벽을 타고 퍼지며 궁궐 전체를 감싼다. 영의정의 눈은 복수심으로 타오른다. 플래시백. 수십 년 전 그의 가족이 왕가의 명령으로 몰살당했다. 어린 영의정은 피 웅덩이 속에서 살아남았고 그 원한이 그의 심장을 굳혔다. 왕가의 피 모두 갚아주마. 그의 속삭임은 회랑을 파고든다. 대비는 이성왕을 찾아간다. 궁궐의 대전 달빛이 창문을 통해 스며든다. 이성은 칼을 쥔 채 그녀를 맞는다. 대비 무슨 꿍꿍이냐? 그의 목소리는 날카롭다. 대비는 미소 지으며 다가간다. 왕자를 버리면 을령을 살릴 수 있다. 그녀의 제안은 부드럽지만 이성의 눈은 의심으로 좁아진다. 을령은 내가 지킨다. 하지만 대비의 말은 함정이다. 그녀의 소매에서 은빛 단검이 번쩍이고 이성은 재빨리 칼을 들어 막는다. 내 놈들의 배신 다 알고 있다. 그의 외침이 대전을 울린다. 하지만 대비는 웃는다. 왕이여 내 적은 내가 아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 대전의 문이 열리고 영의정의 부하들이 쏟아져 들어온다. 같은 시각 김웅수는 궁궐 외곽에서 영의정의 부하들에게 포위된다. 그의 손에는 충신의 표식이 쥐어져 있고 눈에는 결의가 타오른다. 영의정 내 놈의 배신을 왕께 알린다. 그의 외침은 용맹하지만 부하들의 칼날이 그의 옆구리를 스친다. 피가 그의 도포를 적시고 그는 무릎을 꿇는다. 하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굴복하지 않는다. 왕가를 지킬 것이다. 그의 속삭임은 바람에 실린다. 김웅순의 희생, 이 장면은 충신의 비극을 그릴 거예요. 영의정은 궁궐 지하의 비밀 재단으로 향한다. 재단에는 언니기와 팔척기의 기운이 얽힌 부적이 놓여있다. 그는 부적을 손에 쥐고 주문을 외운다. 왕가의 피 이 재단에서 끝난다. 재단에서 검은 기운이 폭발하며 궁궐을 뒤흔든다. 이 기운은 이성과 을령을 노리고 강철이와 여리도 느낀다. 여리는 장명루를 쥐며 말한다. 강철이 영의정의 계략을 막아야 해. 강철이는 이를 악문다. 그놈의 배신 내가 끝낸다. 이 장면 영의정과 대비의 계략은 궁궐을 피바람으로 몰아넣는다. 이 배신의 클라이맥스 놓치면 심장이 아플 거예요. 다섯 번째 이야기 여리의 테마 클라이맥스 빛과 어둠의 전쟁. 궁궐 대전 언니기와 팔척기의 기운이 뭉친다. 여리는 경기석과 장명루를 쥐고 태기의식을 시작한다. 7회 수살기 퇴치로 신기의 한계를 알았지만 모든 걸 건다. 이 원한 내가 끝낸다. 장명루의 은빛이 앞길을 찢는다. 하지만 신기는 생명력을 갉아먹는다. 강철이는 말리려 하지만 여리는 고개를 젓는다. 너를 지키는 게 내 운명. 강철이가 용으로 변신 푸른 비늘이 대전을 비춘다. 그의 포효와 여리의 빛이 합쳐지며 대전은 전쟁터. 넙덕이 부적을 태운다. 여리야 저주를 끊어. 여리가 쓰러진다. 강철이는 그녀를 안고 절규한다. 여리야. 귀궁 11회 예측 뇌피셜 잘 보셨나요? 강철이와 여리의 재회, 팔척기의 공주 표적, 이무기 저주, 영의정 배신, 여리 테마. 어떤 장면이 기대돼요? 댓글로 외쳐주세요. 그리고 본 방송에서 예측이 맞는지 확인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 뇌피셜에서 만나요.